가능하면 좀 폭이 좁은 걸 썼으면 좋겠다. 그 틈으로 요 솔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닦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목적을 알고 닦으면 대부분 성공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오전부터 엄청 바쁘시던데요? 오전에 네. 그 업체에서 미팅이 좀 있어갖고 아까 미팅하고 있을 때 오셨잖아요. 네. 일 때문에 좀 미팅을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무슨 미팅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세라멜 관련돼서 미용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라멜이라는 게 붙이는 재질이 세라믹이거든요. 네. 도자기. 모든 병원들이 아직은 세라믹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세라믹을 쓰는 이유는 하나는 세라믹이 조금 더 투명도가 있어서 색감이 이뻐요. 두 번째는 세라멜 같은 그 라미네이트는 치아면에 접착제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좋아야 돼요. 치아면도 접착이 잘 돼야 되고 도자기 내면에도 잘 붙어야 돼. 거칠어서. 그거를 붙여야 얘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얀색 재료로 쓸 수 있는 것 중에는 세라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어금니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파트에 쓰는 질코늄 소재가 있어요. 둘 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앞니에도 질코늄을 써도 된다. 그런데 질코늄은 표면을 거칠게 못 만들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여태까지는. 맨질맨질해 표면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라미네이트처럼 붙이면 이 접착제가 치아에는 붙는데 여기에는 안 붙어갖고 뚝 떨어지면 접착제가 다 치아 표면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질코늄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깨짐성. 강도랑은 달라요. 강도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의자가 이걸 콱 밟았어요. 그랬을 때 이게 부서지냐? 이게 강도예요. 도자기라는 애는 강도는 엄청 세서 커피잔 위에 자동차를 올려놔도 커피잔이 안 깨져요. 그런데 쇠젓가락으로 똥 치면 이가 나가잖아요. 그게 도자기예요. 그거랑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여기에 붙이는 거거든요. 삶은 달걀이라도 먹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콱 물면 이 끼리 달 거 아니에요. 세게 빡 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톡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깨져서 오시면 우리가 수리도 해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그냥 만들어 드려야 되고, 앞니 라미네이트를 그래서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저는 이제 뭐 그걸 하고 있지만 탈락이나 이런 게 오셨을 때 저도 사실 좀 피곤하고 그렇지만 뭐 현재로서 쓸 수 있는 재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고는 있는데, 질코늄은 안 깨지거든요. 훨씬. 근데 문제는 붙어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질코늄이 면이 거칠어져서 잘만 붙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아까 왔던 그 업체, 한국 업체인데 질코늄 표면을 거칠게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했다고. 우리 병원하고 이제 자문병원이 돼달라, 테스트 버전으로 좀 해보고 싶다, 이래서 미팅을 한 거예요. 그럼 저 원장님도 도입을 할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실험실적인 데이터는 끝났죠. 세라믹 접착력보다 더 세다라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임상가들은 그런 결과가 있어도 쉽게 접목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환자 입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했다가 그 업체 말대로 안 되면 오롯이 제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된다 그러면 희소식이 되는 거죠. 혁명이네요. 삭제량이나 이런 거 똑같은 건데 훨씬 깨짐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예비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지인분들을 해주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개를 붙이면 지인분들 위주로 해서 맨 뒷치아 만 그 질코늄을 한다든가, 안 보이는 데니까 혹시 걔네 말대로 안 돼서 잘 떨어지면 보기가 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보다 진짜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구독자분을 대상으로 해주시는 건 좀 부담되시겠죠? 그렇죠. 그건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위주로 처음에 테스트 할 때는 가족이 동원돼야죠. 혹여나 댓글로 저는 마루타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 해주시겠습니까?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안 그건 돼요. 부담되시나요? 아무리 마루타라고 해서 처음에 하고 싶은 마음에 했지만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이제 누가 미팅하고 있는 걸 마침 보셔갖고 오늘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 사실은 미리 소개하기가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있지만 우리 세라치과가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45만이 터진 올바른 양치질법 있잖아요.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양치질 할 때 칫솔이 있고 치간 칫솔이 있어요. 이게 2줄모도 있고 4줄모도 있고 3줄모도 있는데, 가능하면 좀 폭이 좁은 걸 썼으면 좋겠다. 닦을 때 포인트가 되는 부위가 여기거든요. 잇몸하고 치아랑 요 경계면 있죠. 요 경계면이 사실은 다 틈이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틈으로 요 솔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솔끝은 무조건 잇몸을 향하게. 위를 닦는다 그러면 솔끝이 하늘을 봐야 되는 거고, 아래를 닦는다 그러면 솔끝이
아래를 봐야 되는 거, 땅을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소울 끝이 잇몸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잔 진동을 주는 게 어려우면 돌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랑 이 닿고 있는 인전면 이 옆면을 닦으려면 사실은 요 솔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솔의 역할은 표면에 묻어있는 거를 문질러주는 역할이에요. 빗자루로 쓰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6학년, 뭐 5학년인데 맨날 양치질 한대요. 근데 와서 보면은 허연 게 다 붙어 있어. 그거는 뭐냐면은 양치질을 이렇게 한마디로 빗자루 쓸듯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눌려야 된다는 거죠. 약간 힘을 줘야 돼요. 요 정도는 눌러주면서 해야지. 우리가 여기 식탁에 잼이 묻었어요. 잼이 묻으면은 물수건 가져와 갖고 그냥 이렇게 슥슥 하나요? 눌러서 닦아야 되잖아요. 아, 그 위치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꿀이 묻어있을 때 내가 꿀을 제거한다. 약간 그 느낌의 힘을 주세요. 또 이제 공포의 양치질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서 막 보름 썼는데 칫솔모가 다 헤벨레 뒤집어져. 이건 또 너무 센 거야. 꿀 정도가 발라져 있을 때 그 꿀을 없애겠다. 그 정도 힘이면 플라그도 제거가 될 거예요. 칫솔로 제거해야만 되는 거는 플라그예요. 플라그란 게 제거가 안 되고 한 2주 정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꾸덕꾸덕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굳으면 그때는 공포의 양치질로 해도 안 떨어져요. 그걸 떼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뭘 하는 거예요? 스케일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치가 네. 칫솔도 있고 치간 칫솔도 있고 치실도 있고 이 순서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순서는 사실은 뭐 딱히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더라도 구석을 먼저 해야 아니면 대충 해놓고 이제 문틀 들어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후자죠. 마찬가지죠. 이게 제일 크잖아요. 큰 거를 먼저 해주고 이걸로 떼낼 거는 다 떼내고 이걸로 제거가 됐는데 한 20%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요런 이 사이사이들 그거 이제 요거로 해야죠. 요런 사이사이들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요거로 해도 안 나오는 게 이제 이랑 이 사이에 낑겨있는 음식들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치실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칫솔이고 칫솔 뭐가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왜 닦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목적을 알고 닦으면 대부분 성공하실 거예요. 오늘 알려주신 올바른 양치질이 145만을 더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